어떻게 다 잘 읽어왔죠? 한 번씩? 4번 이거 읽으면서 좀 이해했어? 지원아 어때? 한번 써봤어? 뭔 내용이다? 그것까진? 문제만 풀었어? 어. 답은 맞췄어? 어. 주원 이거 기억나나? 너 읽은 좀 약간 나? 뭔 내용이었어? 주가 음. 주장에도 사용된다. 주장으로 사용된다. 주장의 중요한 부분. 오케이, 오케이. 핵심 잘 집었어. 일단 빠르게 우리 이 구조를 한번 먼저 봐볼게. 첫 문장에 소재 나왔죠? analogy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 요거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유사성 뭐 이 정도로 외우는데 여기서 유추라고 얘기하자고 하지.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비유처럼 끄집어내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볼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얘가 지금 뭐를 가지냐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두 가지의 다른 기능을 제공을 할 거래. 그리고 얘가 어떤 분야냐면 필로소피라는 철학 분야에서 유추가 두 가지의 기능을 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밑에서 뭘 찾아야 돼? 이 두 가지 기능이 뭔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얘를 예시로 해서 나온 거죠. Sometimes as seems. 자 여기는 여기다 요거 한번 끼워놓자. As it seems often the case in Plato. 그래서 플라톤의 예시처럼 보여지듯이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예시처럼 보여지듯이 they serve simply to illustrate. 그들은 단지 뭐를 제공하냐면 to illustrate, 그냥 묘사하는 거, 단지 묘사만 제공을 한다. 얘는 좀 simply라는 표현도 쓰면서 좀 특별한 거는 아니야,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유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기능이니까 여기서는 포커스가 얘한테는 따로 가고 있진 않아서 검은색으로 한번 표시해보자. 자, 여기다가 기능 1.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가 이제 뒤에 나온 건데, When Socrates compares the good with the sun, he may simply be using the image of the sun to help bring to life his arguments about the good. 밑에가 이제 god에 대한 얘기고 위에는 good에 대한 얘기죠. 이거를 선 정도로 해석을 해가지고 한번 주원이가 한번 해석해보자. 소크라테스가 음, 음, 태양의 선을 그 선과 태양을 비교할 때 그치. 그는 간단하게 태양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음, 그의 그의 선에 대한 주장을 삶으로 가져오는 걸 돕기 위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선 to life가 이제 수식으로 들어가면서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bring을 동사로 잡고 이제 argument, his to life, his argument about the good. 선에 대한 주장을 생명으로 가져오는 것을 돕기 위해서 태양의 이미지를 사용을 한다. 뭐 할 때냐면 소크라테스가 선을 태양과 비교를 할 때. 자, 요거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왼쪽에다가 한번 써볼게. 자, 우리가 유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얘는 이제 선을 태양에 비유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얘는 좀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they serve simply to illustrate.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대. 그냥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래서 1번 단순 설명 도구. 그래서 여기 단순 설명 도구로서 쓰였고요. 예시로 나온 게 선. 얘는 이제 굿이죠, 굿. 선을 묘사를 하는데 태양의 이미지를 끌고 왔어. 요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 선함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다가 태양을 끌어와서 태양의 이미지를 끌어왔어. 이거는 어떤 의도일까? 이 사람의 의도가 뭐야? 조금 한번 이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선이라고 하면은 또 어두움보다는 밝음일 거 아니야, 그지? 이제 뭔가 그리고 생명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런 원동력 같은 그런 태양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이 선함이라는 것은 좀 이 생명과 좀 비슷하다. 그래서 이 태양의 그런 이미지를 가져다가 이 선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 도와주고 있는 상황. 그죠? 그래서 이 유추, 에널로지가 좀 설명하는 걸 도와주는데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단순 설명 도구. 그래서 태양의 이미지를 끌고 와서 이 선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얘를 추상적 개념을 생생하게 만들어줌.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유추에 대한 첫 번째 기능, 이제 단순 설명 도구로서의 기능. 자, 요게 이제 앞부분에 나왔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답이 얘가 2번이 답이죠. 그래서 2번에 들어간 게 왜냐면 이제 두 가지 나올 건데 이 뒤에가 however 하면서 에너지가 또 다른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는 예시가 뭐 다른 예시, 또 다른 예시가 나왔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은 2번에 들어가면 되는데 자, 여기 자, 한번 문장 봐봅시다. 자, on other occasions. 자, 어떤 경우에는 however the analogy can be an integral part of an argument. 자, 요거는 지환이가 한번 해석해 보면 다른 경우에서 유추는 주장의 합부분, 인테그랄. 우리가 인테그랄 할 때 이제 수학에서도 기호 그거 쓰잖아, 그죠? 인테그랄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방금 이제 지환이가 얘기한 거는 내적인, 통합적인 뭐라고 할까? 포함되는이라고 해보자. 포함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아르규먼트, 이 주장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야. 자, 요게 이제 사실 인테그랄에서 좀 두 번째로 쓰이는 표현이고 1번 뜻이 뭐냐면 포함이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좀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쓸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두 번째 기능으로 나온 건데 지금 밑에 보면은 두 번째 기능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갔으니까 The analogy can be an integral part of an argument. 여기 한번 밑줄 쳐놓고 자, 여기가 이제 주제가 되니까 여기 표시 주제 표시해놓고 자, 여기 간단하게 유추는 이꼬르 필수적 일부이다. 자, 요런 이제 이 뉘앙스를 한번 써봅시다.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되고 일부에 들어가는 건데 좀 필수적인. 이 뉘앙스만 잡고 가면 돼요. 자, 그 뒤에 이제 예시를 보면은 Consider one of the most popular arguments for the existence of God, the argument from design, which has been advanced by many thinkers from an ancient Stoics to British theologian William Paley. 자, 요거 방금 지원이 했으니까 이건 주원이. 가장 유명한 주장 중 하나인 신의 존재에 대한 주장을 보여있지. 왜? 혹시 네. 7시 네. 지금 8시 수업 시간이죠? 네. 7시면 1시간 좀 사야 되나? 7시? 7시부터 8시? 근데 얘가 쟤네 지문 3개씩 해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렇지 않나? 지금 막 많이 해야 돼서? 근데 1시간에 3개는 아마 안 될 텐데 2개까지는 돼도 그래도 그게 맞나? 1시간. 두 개 하면 1시간 되긴 해요. 근데 얘는 8시부터잖아. 네. 일단 알겠어. 8시 반부터 하면 너무 늦지? 오케이. 자,
해볼까? 한 번 더. 자, 여기는 이제 이 주장에 대한 설명이야, 그죠? 이 갓의 존재에 대한 주장들 중에 하나를 고려를 해봐라 하고 콤마 나왔네? 어떤 콤마야, 얘는? 어떤 콤마야? 동격, 그쵸? 그래서 얘네가 이제 동격이죠. 동격 콤마. 디자인.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설계 논증이라고 한번 불러볼게. 설계 논증. 설계로부터 온 주장. 그러니까 설계와 관련된 주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얘가 워낙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니까 좀 하나의 그런 현상처럼 굳어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따옴표를 써준 이제 이런 느낌. 설계 논증 음. 나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잘라보자. 자, 계속적용법이니까. 일단 앞부분은 이제 설계 논증이라고 불리는 이제 신의 존재에 대한 가장 유명한 논쟁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봐라. 그럼 그것은 어떤 것이다? 나는 사, 사고가 사상가, thinkers, 사상가. 많은 사상가들이 발전되어 온 음, 고대 스토익스는 얘는 스토아 학파 들어봤어? 스토아 학파? 고대 스토아파부터 음, 영국 신학자 윌리엄 음. 벨리까지 그치. 까지의 많은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되어 온 설계 논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 설계 논증이라는 것을 두 번째 예시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유추라는 것이 필수적인 일부, 주장의 필수적 일부로서 사용이 된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설계 논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어. 그게 뭐냐면 the arguments에 대한 나왔죠. 설계 논증에 대한 설명. holds that just as an artifact such as a watch implies the existence of an artisan, so the universe implies the existence of a divine creator. 자, 여기 중간에 이거 보이나? 이거 찾았어? 몇 번 했었죠? 기억나? 지원아. 해석 어떻게? Just as A, so B. 뭐 비슷해요. 자, A가 그렇듯이 B 또한 그러하다. Just as A, so B. 자, 지환이가 가보자. 자, 요게 핵심 문장이죠. 이 글의 이해를 위한. 홀드 뭐 주장하다로 보면 되겠네. 그 주장은 이제 뭐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다. 주장한다. artifact 얘는 이제 저기로 볼게요. 인공물. 시계와 같은 인공물이 그 장인의 존재를 암시하듯이 그 보편성도 암시한다. 디바인 신성한. 창조자의 존재를 암시한다. 그치. 그래서 유니버스는 이제 보편성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창조한 것에 대한 얘기니까 우주로 봅시다. 우주.
자, 그러면은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 처음에 이제 태양을 통해서 유출했을 때, 그러니까 비유를 했을 때는 태양을 끌고 와가지고 이 선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었던 상황, 그죠? 도구로서 유출을 사용한 것. 근데 이번에는 뭐야? 자, 이 두 가지의 이제 개념을 비교를 해보면 시계를 보면은 뭐를 알 수 있냐면 장인의 존재를 알 수 있대. 그러니까 장인이 만들었으니까 얘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시계를 또 특히 이렇게 예시로 가져온 이유는 얘가 공학적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설계가 되잖아, 얘는, 그죠? 근데 우주도 마찬가지로 그런 디테일함이 엄청난 게 있잖아, 그지? 우주를 보면은 뭐를 알 수 있냐면 누군가가 만들었구나. 마치 시계를 보면은 장인이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너머에 어떤 그런 신성한 존재가 만들었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 그래서 뭐가 된 거야? 비유, 유추, 애널로지 그 자체가 주장이 된 거지. 좀 이 차이점으로 보면서 이해하면 조금 될 것 같지. 내 옛날에 그 생물쌤이었는데 진짜 잘 가르쳐 줬었거든, 그 쌤이. 그래서 어쨌든 과학 분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되게 뭐랄까 이런 학술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깊어지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들 진짜 찐으로 가르치는 분이. 근데 그 쌤이 얘기를 한 게 되게 기억에 남는데 이 우주와 이 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되게 그 놀라움에 되게 놀라게 된다, 감탄하게 된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존재가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과학을 막 그렇게까지 엄청 공부를 하지 않아서 막 근데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 그지? 이 우주라는 게 얼마나 그 되게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크지만 전체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우주라는 게 엄청 디테일하게 설계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완전 큰 개념부터 아예 작은 개념까지 뭐 입자들, 뭐 촉근 이론, 뭐 양자역학 막 이런 거 보면은 요새 그래가지고 막 그 종교계랑 과학계의 혼합이 일어나고 있대. 왜냐면 예전에는 설명 못했던 것들이 양자역학으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실은 같은 거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주장도 많이 생기고 있다 하더라고. 자, 어쨌든 이 유추라는 개념에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지원아 어때? 조금 어렵긴 한데, 그지? 음, 어, 단순히 도구로서 얘를 끌고 와서 얘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좀 더 실제하는 것을 끌고 와가 좀 구체적으로 좀 표현해주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사용을 했냐? 아니면은 이 비유 그 자체가 논증의 근거가 되느냐, 주장의 근거가 되느냐, 이 차이인 거지. 그래서 시계와 시계공의 비유가 우주와 창조자의 비유로 이제 그 자체가 주장이 된 것. 그 비유를 보면은 그 자체가 주장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두 번째. 자, 논증의 핵심 근거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논증의 핵심 근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거 그 자체가 되는 거지. 필수적인 논증의 근거 그 자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괄호하고 주장의 근거 그 자체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이 설계 논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설계 논증이라고 한번 써놓은 다음에 자, 시계를 보면은 장인이 설계를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우주를 보면은 창조자가 설계를 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유추해낼 수 있는데 그 유추 자체가 이제 주장의 근거가 되더라 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유추 한번 써놓고 자, 결국에는 이제 주장 그 자체가 주장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얘를 이렇게 포인트로 나왔던 그런 개념들 좀 따로 이제 표시를 좀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한번 미리 표시해 놓자. 자, rather 하면서 이제 조금 뭐랄까 좀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온 건데 일단 4번 문장을 보면은 here the analogy with the watch is not meant simply to illustrate a point. 자, 여기서 이제 유추, 그러니까 시계와 사용된 그 유추는 is not meant simply to illustrate a point. 이거 어떻게 해석해? 주원아? 그 시계에 관한 유추는 간단하게 한 포인트를 가리키기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하나의 지점을, 하나의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해, 단지 하나의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해 의도된 것은 아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여기서는 의도되지 않았다. 뭐 나쁘지 않은데 이거 한번 보고 갈게 그래도. 자, be meant to 이렇게 써다가 이제 be meant to 동사 원형. 뭐뭐 하게 되어 있다. 약간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약간 운명론적인 그런 의무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인데요. 뭐뭐 할 의도가 아니다. 약간 이렇게 봐도 되고. 단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what가 쓰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뭐냐? The analogy is supposed to show why we should conclude that the universe has a creator. 자, 요것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be meant to, 그래서 be supposed to 얘도 똑같아. 뭐뭐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라고 이제 비교해서 나온 건데, 유추는 뭐 하도록 되어 있는 거래. 그러니까 the analogy니까 여기서의 유추겠죠. 여기서 시계랑 우주에 대해서 얘기한 그 유추는 뭐를 보여주기로 되어 있대, 지원아? 그치. 그치. 왜 우리가 결론 지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논증 그 자체로 온 것이다. 단지 뭔가를 설명하려고 쓰인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논증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것을 결론 짓기 위해서 왔다 라는 것이, 결론 짓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오케이? 자, 그런 맥락으로 이제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자, 요약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일단 철학 지문이죠. 철학에서 유추는 설명을 위한 도구일 뿐 아니라 주장 자체를 뒷받침하는 논증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자, 어쨌든 글의 구조는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단지 그냥 도구로서 쓰이는 유추, 두 번째는 그 자체가 논증이 되는 유추. 이렇게 두 가지의 구조로 기억하면 되겠죠. 하나 더 하고 싶지 뭐, 그지? 하나 더 하고 싶다. 자, 얘는 조금 구조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내용 자체는 이제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리커버리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여기 한번 소재에다가 밑줄 한 번씩 치고, 리커버리는 프로세스 그리고 아웃컴. 자, as well as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A as well as B야, B as well as A야? 뭐야, 주원아? 뭐야, B as well as A야, A as well as B야? B, 그쵸? 검은색으로. 자, B as well as A죠. 왜 이렇게 외워야 돼, 우리가? 얘가 뭐랑 똑같기 때문이야? 지원아, 뭐랑 똑같아? A뿐만 아니라 B. not A but B는 A가 아닌 B야. A뿐만 아니라 B, A도 포함하긴 해야 돼. 그치? not only A but also B. 그래서 얘가 B as well as A로 해석이 되면서 뭐가 더 중요한 거야? A야 B야? B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이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메인으로 올 건데, 여기서는 이제 둘 다를 좀 더 봐보긴 해볼게. 같이 둘 다를 한번 봐볼게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결과로서의 회복만 생각할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회복도 있다는 거야. 뭐 결과로서의 회복은 뭐 뻔한 거겠죠. 우리가 이제 힘든 일 하고 나면은 푹 쉬고 나서 상쾌한 상태가 됐을 때 그게 뭐 결과적인 결과적인 회복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can be considered a process. 과정으로서도 고려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회복을 논하는 데 있어서 과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 얘를 어디다 쓸까? 조금 더 넉넉하게 여기 옆에 페이지 빈 공간 많죠? 여기다가 이제 한번 써봐. 조금 글을 좀 그려가면서 한번 써볼게. 그려가면서 한번 봐볼게. 자,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얘를 우리가 칸을 4개로 나눌 거예요. 칸을 4개로 나누면서, 자, 여기가 과정이고 여기 밑에가 이제 결과야. 그래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걸 좀 미리 얘기해주면 밑에 보면은 이제 physiological이랑 psychological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써두자. 생리적 그리고 심리적. 뭐 생리적이다라는 말은 다 뜻을 알지? 그래서 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그러니까 뭐 신체적인 좀 외적인 거, 생리적인 좀 내적인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몸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메커니즘. 뭐 피곤하면은 그게 세로토닌이었나? 뭐 이제 피곤을 유발하는 그런, 좀 쉬어야 된다는 신호를 보내주기 위한 호르몬이 나오고 뭐 그런 과정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그려가면서 볼 거야. 자, 일단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recovery as an outcome. 자, 결과로서의 회복을 이제 얘기를 할 거래. 얘는 뭐를 refers to 지칭하냐면 one's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state after a certain recovery period, which can be, for instance, at the end of the day after engaging in a certain activity or after waking up. 자, 좀 긴데 한번 뭐 문장이 어렵진 않으니까 뭐 빠르게 뭐 주원이가 해볼까? 결과로서의 회복은 특정한 회복 기간 이후에 누군가의 생리적이고 정신적인 상태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이제 예시를 들면 하루의 끝에 특정한 활동에 참여하고 나서 혹은 일어나고 나서가 될 수 있다. 그치. 어쨌든 여기서 계속 다 이제 can be 하면서 예시 다 줬는데 다 뭔가 이제 마지막에 대한 예시, 그죠? 하루 끝 나고 나서 좀 쉬고 났을 때, 혹은 뭐 활동하고 나서 쉬고 났을 때, 혹은 잠자고 나서 웨이킹업 했을 때.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도 한번 표시를 해주자. 자, 네모로 이렇게 결과로서의 회복은 뭐를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 이 state라는 말을 써줬거든. 이거 밑에 계속 나오니까 잘 기억해봐. 그래서 생리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상태래. 뭔가가 다 하고 나서 이제 휴식을 취하는 거겠죠. 리커버리 피리어드가 끝난 후야, 그죠? 그래서
그래서 밑에 예시로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리커버리 피리어드라고 봐야 돼. 그래서 회복 기간을 끝난 후에 심리적 그리고 생리적 상태. 여기는 검은색으로 한번 쳐볼까 이렇게. 이렇게 쳐보고 여기 밑에다가 이꼬르 회복이 끝난 상태. 자, 포인트는 여기서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상태 둘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옆에 너네 공간 있지? 여기다 한번 써봐. 결과는 회복된 상태다. 회복된 상태. 자, 넘어가서 자, 그 다음 1번 문장, 1번 뒤에 문장. Physiological recovery outcomes involve the restoration of physiological resources such as muscle strength, heart rate, and the absence of physical fatigue. For example, muscle soreness, heavy arms and legs. 여기는 이제 지원이. 회복 결과들을 포함한다. 레스토레이션 뭐야? 저장, 스토어리 이제 저장이고 리스토어라면 리스토어. 회복, 복원하는 거예요, 복원. 그죠? 여기 복구라고 한번 써볼게. 뭐 회복이랑 같은 말이긴 한데 복구 혹은 복원. 다시 되돌리는 거. 근육 길이, 심장 동수, 그리고 이 스트렝스니까 얘는 머슬 스트렝스니까 뭐 근육량이 근육에 있는 에너지라고 보자. 심장 박동 그리고 신체적인 패티그 뭐야? 얘는 피로예요, 피로. 피로 혹은 피로감. 피로의 부재 음. 같은 신체적인 요소들의 복구를 포함한다. 그래서 피지올로지컬은 피지컬이랑 좀 달라서 얘는 꼭 생리적이라고 해줘. 피지컬은 좀 외부적인 신체에 관한 것, 생리적인 것은 이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 그래서 생리적인 자원의 복구래. 그러니까 얘를 자원이라고 표시를 했네, 그지? 우리가 피곤함을 느낀다, 뭐 몸을 써서 뭐 운동을 한다, 이거는 다 우리의 이런 생리적 자원을 다 썼다는 거지. 그 자원에 대한 예시로 나온 게 근육에 있는 에너지, 뭐 심장이 뛰는 것, 혹은 뭐 피로, 감이 없는 상태가 이제 자원인데 그걸 사용했으니까 이제 피로가 생기는 거죠. 그에 대한 예시로 나온 게 이제 머슬 소어니스니까 얘는 근육이 뭐 한 거야? 쑤신 거, 그죠? 소어한 거, 쑤시는 거. 그리고 헤비 arms and legs, 팔다리 무거워지는 거, 피곤한 거, 그죠? 그러한 패티그에 대한 예시. 그래서 그것들이 없는 상태가 이제 자원인데 그걸 활용해서 사용하면은 이제 피곤해지니까 그걸 다시 자원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 그것을 포함을 한대.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이 physiological recovery outcomes에 대한 얘기였죠. 얘를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심리적 자원도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찔러 넣어서 생리적 그리고 심리적 자원이 라고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자원이 회복된 상태, 그것이 이제 결과로서의 회복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결과로서의 이 생리적인 회복은 피로감이 없는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보자. 이렇게. 자, 회복된 상태야 결과는. 그리고 이제 이런 자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도 좀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게요. 그래서 이 physiological resources의 A라고 한번 소문자 A로 써보고 그 밑에 보면은 mental resources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psychological resources 되는 거. 여기 B라고 표시해본 다음에 자원 A 플러스 B 이렇게. 잘 했나? 파이팅!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 거 넘어가 보자. 자, psychological recovery outcomes relate to the restoration of mental resources such as attention, motivation, mental energy, and mood. 여기는 주어니. 심리적 음, 회복 결과 이거는 집중력, 음, 동기, 음, 정신, 정신적 에너지 그리고 기분과 같은 음. 정신적 자원들의 복구와 관련이 있다. 그치.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 이제 시험 기간이 끝날 때를 생각해봐, 그지? 시험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육체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소모를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상태가 지금 얘를 그 멘탈적 자원 어떤 자원을 쓴 거냐면 주의 집중력 쓴 거고 동기 또 쓴 거고 정신적 에너지도 쓴 거고 기분도 뭔가를 다 하고 나면 아 힘들고 몸이 힘들면 이제 마음도 힘들어지잖아, 그지? 것들도 다 포함이 된 거지 이 정신적인 자원이라는 것에. 그래서 뭔가 회복을 할 때 정신적 자원까지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생각할 때 이제 생리적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심리적도 얘는 동등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멘탈 회복도 되게 중요하다. 너희도 많이 느끼잖아, 그지? 정신적인 이런 정신적 자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게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 그래서 요거도 또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는 이제 결과로서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상태냐면 요런 자원이 이제 회복된 상태죠. 그래서 얘는 어떤 상태겠어? 뭐 스트레스가 없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 스트레스가 없고 뭐 평안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다 포함이 된 거지. 주의 집중력 다시 회복했고 뭐 동기부여 회복했고 멘탈 에너지 회복했고 무드 다 회복한 그런 상태. 스트레스가 없고 평안한 상태라고 봅시다. 자, as such 그런 식으로 one's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states act as a resource that functions as a stress buffer for upcoming activities as well. 자, 요거는 누가 해볼까? 지원이 한번 가볼까? 생리학적, 심리학적 상태들은 행동한다. 음, 원천으로서 음, 스트레스 완화 같은 기능을 하는 원천으로서 음. upcoming activities. 얘는 어떤 활동일까? 자, upcoming 하면은 이제 다가오는, 가까워지고 있는. up은 그냥 강조예요, 강조. 그래서 as well이니까 또한 이렇게도 기능한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게 지금 이 뭐랄까 자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네를 복구하는 게 이제 회복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 복구를 왜 해야 되냐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자원으로서 그러니까 얘는 다 복구된 상태겠죠. 복구된 상태는 이제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자원이냐면 어떻게 기능하는 자원이냐면 스트레스 버퍼로서. 자, 왜냐면 뭔가 활동을 하고 너네가 공부라고 하려면은 여기서 유발되는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것을 버퍼를 해주는 거는 완화해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왜? 이게 잘 충전이 되어 있어야지 얘네가 왔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니까, 자원이 있는 거니까.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다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 자, 뒷문장 보니까 이제 리커버리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근데 얘네가 지금 처음 나오는 거잖아, 그지? 뒤에서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거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이제 4번이 되겠고. 자, 이제 한번 해석해보면 recovery as a process refers to those activities and experiences that result in a change in one's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state. 요거는 이제 주어니. 과정으로서의 회복? 과정으로서 회복은
정신적인 상태의 변화를 야기하는 활동들과 경험들을 나타낸다. 나타낸다. refers to 뭐 그죠? 의미한다 이 정도. 일단 한번 먼저 써볼게. 자, 회복 과정에 대한 개념이 조금 생소하게 나오면서 여기서 이 필자가 주장하는 좀 핵심 포인트가 되니까요. 요게 이렇게 한번 표시해주고 recovery as a process가 여기서 이제 처음 나왔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회복 과정, 이제 과정으로서의 회복이죠. 그래서 얘는 뭘 뜻하냐면 생리적,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뭐라고 쓸까? 유발하는 활동이라고 쓰다. 유발하는 활동. 변화를 유발한대. 그래서 change에다가 한번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고 여기 이제 상태. 자, in 이런 state니까 상태에서의 변화를 유발한대. 변화를 유발하는 활동. 자, 이 출제자의 언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뻔하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과정이면은 당연히 뭐 결과보다는 앞서 나오는 거고 그냥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과정이라고 하는 거지 않나 라고 이제 좀 뻔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필자의 언어를 잘 봐야 돼. 왜냐면 얘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선지로 나왔을 때 결국에는 얘가 하는 말에 이것이 맞냐 안 맞냐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이 과정으로서의 회복은 뭐냐면 그런 활동이나 그런 경험들인데 뭔가 이제 뭐 활동, 뭐 신체적인 활동이 되겠죠. 근데 얘가 뭐를 초래하냐면 변화를 초래한대. 그래서 상태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을 얘가 이제 recovery as process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얘를 좀 쓰면서 하자. 자, 이제 과정이 나왔으니까 여기 옆에다가 빨간색. 자, 이렇게 한번 여기다 이렇게 끌어오고 자, 회복된 상태 를 위한 과정 인데 여기서 지금 뭐라 표시했냐면 상태 변화를 여기다 쓰지 말자. 너무 헷갈릴 것 같네. 여기는 그냥 심플하게 할게요. 여기 예시를 이제 내가 좀 생각해 온 건데 잠깐만 뒤에 문장 보고 갈까? 자, 뒷문장 보고 가자. 자, accordingly recovery processes precede recovery outcomes and consequently determine whether adequate recovery is obtained. 자, 요 문장도 한번 봐볼게. 요거는 이제 누구냐? 주원이죠? 주원 했지? 지원이. 자, accordingly. 따라서 음. 회복 과정들은 precede 뭐지? 유지하다, 응? 뭐라고 했어? 우세하다, 우세하다? 우세하다? 약간 비슷하긴 한데 얘는 앞서다? 앞서오다? 먼저 오다? 회복 과정들은 회복 결과를 앞섭니다. 음. 결과적으로 결정한다. 음. 적절한 회복이 얻어졌는지. 그치.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출제자의 언어의 그 맥락에서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좀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회복이 획득이 되었는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절히 회복이 다 됐어? 그러면 이제 과정이 끝난 거고 그 결과가 된 건데 아직 적절한 회복이 획득되지 못했어? 그러면은 여전히 과정 중에 있으면서 결국에는 완전히 회복된 상태 결과로서의 그런 이 회복으로 가기 위한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다.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예시는 얘네가 따로 이제 불친절하게 안 줘서 이제 내가 생각해 온 건데 뭐 명상이라든지 혹은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내가 심리적인 원래의 상태 내가 충만한 상태 에너지가 많고 동기부여가 된 충만한 상태로 가기 위한 그런 단계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resources를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너네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했어? 그러면은 이제 심리적, 신체적뿐만 아니라 심리적 에너지도 떨어졌으니까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적절한 휴식이 필요한, 그죠? 그리고 뭐 생리적인 것들, 뭐 휴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면이라든지 얘네가 다 과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랑 차이점은 결과는 이미 그런 과정이 지나서 다시금 이 생리적인 자원이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 그지? 피로감이 없는 상태. 자, 이런 차이점이 있겠다. 되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 문장. 자, regarding recovery processes, physical inactivity is generally considered the most effective way to restore physiological resources. 누가 주원이? inactivity가 뭐예요? inactivity. 얘는 이제 활동을 안 하는 상태? 비활성? 비활성이라고 해볼까? 자, 이거 그냥 저기자. 피지컬하게 비활성인 상태니까 뭔가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거겠죠? 그지? 몸을 안 움직이지 않는 거. 이꼬르 휴식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휴식. 그리고 여기도 스트레스 버퍼에도 한번 표시해놓고 얘는 이꼬르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 있어야 앞으로 다가온 스트레스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그냥 뭐 회복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직역은 하면은 이제 버퍼, 그 너네가 계획을 세울 때 월화수목금토일 다 세우면은 이게 어그러지면 끝나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하루를 버퍼 데이라고 남겨두는 그런 개념을 본 적 있어? 처음 봤어? 버퍼 데이라고 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남겨두는, 월화수목 토요일까지만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일요일. 주원이는 너 계획 안 세워가지고 모르지? P지 P. 네. 무슨 P야? ISTP. ISTP? 지원이는? ENTJ. ENTJ. 너네 둘이 합치면은 나되네. 나는 INTP거든. 둘 다 T야? 근데 남자애들은 좀 거의 다 T가 많은 것 같아, 그지? 자, 빨리 마무리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 리가딩 하면 어떻게 해석해? 이거 했냐 이거? 안 했지? 어. 회복 과정에 관해서 그치. 뭐뭐에 관해서. 신체적 그 휴식은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자원들을 복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이 휴식,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에너지를 쏟고 나면은 가만히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체 움직이지 않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대. 리스토어하는. 그래서 생리적인 자원들을 다시 복구하는 효과적인 방법. 여기서는 이제 과정에 대한 얘기네, 그죠? 뭐 휴식하는 게 필요하다. 자, 여기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부터 as까지. 여기다가 이제 결과라고 써놓고, 그리고 여기 밑에 얘는 이제 저기 박스까지 포함이죠. 여기가 이제 과정. 그래서 위에는 결과, 아래는 과정에 대한 얘기 하고 있다. 자, 그럼 요약 정리 한번 해볼게. 회복은 단순한 결과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포함하며 회복 과정이 회복 결과를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결과로서의 회복, 자원이 복구된 상태로서의 회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과정, 그러니까
까지도 회복의 일부다. 그래서 과정들이 있으면서 완전한 복구된 상태의 결과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 과정들이 지금 완전히 되어 있는지 아닌지, 회복이 됐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면서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좀만 잘랐다가 갈게. 6번. 너 돌아왔네. 돌아왔네. 재밌는 거 없어? 네. 재밌는 거 없어? 네. 뭐 하면서 지내? 보통? 공부해야 되는데 애들 놀다 나와서 약간 공부해야 되는데 노는 게 제일 재밌지 않아? 재밌는데 뭔가 죄책감? 살짝 고통스러워. 죄책감 생기지.
우리 그 고통에 대한 얘기인데 다음 주는 고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지원아,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별론 것 같아? 필요하긴 한 것 같아? 필요 없는 것 같아?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게 더 좋으려나? 여기 설문조사 나오는데 이거 먼저 다이아그램으로 한번 그려보자. 어디부터냐면 자 여기 원 리서치 프로젝트 그냥 자 원 리서치 프로젝트가 조사했대.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between people who found their lives to be happy and those who. 요 사람들이랑 요 사람들이네. 그래서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한 사람들이랑 그리고 who found them to be meaningful. 자 그것들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이죠. 그들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과 meaningful하다라고 말한 사람. 자 이 두 가지 지금 사람들이 나왔어. 자 average에서는 while happy lives and meaningful lives overlap a great deal. 자 average에서는 평균에서는 a great deal이 overlap 된대. 그죠? 그래가지고 행복한 삶과 의미 있는 삶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대부분 겹친대. 근데 이제 리서처리 어디에 포커스했냐면 focused on those aspects of a meaningful life that were distinct from happiness. 자, 의미 있는 삶의 그런 부분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는데 얘네가 어떤 의미 있는 삶이냐면 that were distinct from happiness. 행복과는 구별된 그런 의미 있는 삶이야. 그지? 자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다이아그램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 자, 이 리서치에 대해서 이제 조사 결과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조사 결과. 자, 오버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오버랩 된다고 했으니까 great deal이 오버랩 된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 많이 겹쳐지게 한번 그려봐봐. 그래가지고 하나는 해피한 라이프,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meaningful한 라이프. 그래서 자신의 삶이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근데 이제 이 리서처리 어디에다 좀 포커스를 맞췄어? 1번, 2번, 3번 어디야? 3번 그치.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죠. 우리가 여기를 이제 들여다볼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어떤 데냐면 뒤에 나오나? 자 여기 뒷문장 보면 뭐라고 나와? Remarkably, they found that people who had more meaningful lives reported that they had more experience suffering through past negative events. 그래서 지난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고통받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네. 어떤 사람들이? Who had more meaningful lives. 좀 더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 여기를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나왔구나.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좀 더 이제 많은 서퍼링을 겪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일까? 주원아,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 지원, 의미 있는 삶이란 뭘까? 자 어쨌든 행복이랑은 좀 구별돼 놨네. 구별해놨네. 조금 다른 관 행복보다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자아 실현이 되는 그런. 내가 얼마 전에 그 미니진 너네 다 알지? 미니진 그 뉴진스 만든 프로듀서 그 인터뷰를 보는데 그러니까 프로듀서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잘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게 그 사람의 일이잖아. 열심히 일하게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도 다 자아 실현하러 여기 온 사람들인데 돈보다도 좀 그 사람들이 자아 실현을 하는 그러니까 삶에서 그러니까 일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이 니즈를 좀 충족을 시켜주는 게 자기가 하는 역할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좀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 이제 좀 내가 잘 버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애들이 야 무슨 월 1,000씩 버는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까지 내 뭐 일상이나 이런 걸 들려주면 뭐 그렇게까지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 일을 하냐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근데 나는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좀 이 자아 실현의 관점에서 그냥
일밖에 없더라도 좀 행복해. 그게 이제 좀 이제 너네는 좀 있으면 20대가 되잖아. 20대에서는 되게 나는 되게 좀 고통 속에서 많이 보냈어 20대를. 되게 좀 헤맸어 많이. 그래서 좀 자아 실현에 대한 그런 발견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그게 이제 남자는 이제 30대부터 뭔가 그게 좀 터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뭘 했을 때 즐겁고 내가 그러니까 이게 자아 실현이라는 게 내가 뭐를 했을 때 좀 더 의미를 찾을 수 있냐잖아. 내가 일에서 좀 더 의미를 찾냐 아니면 가정에서 의미를 찾냐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의 그런 관점도 다 내가 좀 존중을 해줘야 된다. 좀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 자, 어쨌든 이제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하면은 좀 내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삶. 뭔 느낌인지 좀 알겠죠?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사담을 하고 좀 내용 들어가 볼게. 일단 우리가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에서 좀 써볼게. 여기 밑에다가 한번 써봐. 자, 대부분이 겹쳤어. 여기서 오버랩했어, 그지? 얘가 뭘 뜻하는 거겠어? 행복한 삶은 대체로 의미가 있다. 의미 있는 삶이다. 많이는 대부분은 겹치더라. 자,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이제 한번 써볼게. 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고통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도 삶은 의미가 있다. 의미 있다. 그래서 이 행복이 당장에 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내가 거기서 또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은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 이게 또 대부분이 겹치잖아, 그지?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왜? 본질적으로 겹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이제 위에부터 한번 봐보면,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difficult times라고 하면서 지금 소재 나왔죠. 그래서 힘든 시간이야. 힘든 시간들인데 that we endure play a key role in helping us to lead more meaningful lives.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주제의식이 나오긴 했죠. 그래서 meaningful life로 이끌어 준다 라는 얘기다. 자 이제 좀 시간도 많이 지났고 피곤하고 하니까 이제 좀 빠르게 가자, 그지? 자 그래서 힘든 시기인데 어떤 힘든 시기야? That we endure, 우리가 겪어내는, 우리가 감내하는 그런 힘든 시간들은 play a key role, 핵심 역할을 한다. 어디에? In helping us to lead, 우리를 이끄는데 어디로?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 주제의식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장폴 사르트르 철학자야, 그죠? 철학자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 뭐라고 했어? Human life begins on the far side of despair. despair 하면 절망이죠. 근데 far side니까 얘는 이제 저기 건너편, 건너편이라고 하자. 멀리 있는 사이드 쪽이니까 건너편. 절망의 건너편에서 절망을 지나서 이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이제 좀 절망과 좀 깊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나 봐. 그래서 절망을 지나서 시작한다. 인간의 삶은. 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there is many of the ways people feel their lives are meaningful are grounded in the sufferings they have experienced. 그래서 여기가 주어가 many of the ways가 주어니까 이렇게 한번 표시해볼까? 그리고 people feel their lives are meaningful 까지는 이제 이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동사 are grounded, 기반한다. 어디에 기반한대? In the sufferings they have experienced. 그들이 겪은 고통에 기반한다. 뭐가? 방식. 사람들이 그들이 삶이 의미 있다라고 느끼는 방식이 고통에 기반한다. 그죠? 그래서 일단 얘는 이제 여기에 대시 생략다라고 보는 게 제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식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의미 있다라고 여기는 방식. how보다는 대시 좀 어울릴 것 같아. 사람들이 의미 있다라고 여기는 방식은 고통에 기반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제문 잡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meaningful이 뭐에 기반이 되어 있대? are grounded in sufferings 이렇게 기반이 되어 있다. 여기다가 이제 주제. 그래서 고통에서에 기반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이 주제가 되겠죠. 끝났어. 쉽지? 자 끝에 좀 읽고 마무리할게요. 야, 요거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그랬던 문장. 그래서 원 리서치 프로젝트가 investigate를 했죠. differences를. 그래서 between people who found their lives to be happy. 그들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느낀 사람들과 and those who found them to be meaningful. 여기서 이제 them이 누구야? 얘는 두 군의 사람들을 비교한 거지. 삶이 행복하다고 느낀 그리고 그것들이 얘도 삶이죠. 삶이 의미 있다라고 느낀 사람들 사이에 비교를 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Y를 나오면 이제 비교 생각하면 돼. 비교. 그래서 happy lives and meaningful lives는 overlap a great deal 한 반면에 이제 많은 부분이 겹쳤던 반면에 이제 researchers들은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했냐면 those aspects of meaningful life.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의 양상에 좀 포커스를 맞췄는데 얘는 구별됐대. 그래서 they were distinct from happiness. 그래서 행복과는 구별된 의미 있는 삶. 아까 이제 다이아그램 표시해줬죠?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췄대. 그러고 나서 and remarkably 되게 특징적이게도 흥미롭게도 they found that people who had more meaningful lives reported that they had 좀 표시해볼까? They had more experiences suffering through past negative events. 자, 요거 좀 문장 표시하면서 할까? they found that 그들 발견했다.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더 의미 있는 삶을 가졌다고 뭐 얘기한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reported that 자, 데디아라고 보고를 했다. 뭐라고 했냐면 they had more experience. 그들이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떤 경험이냐면 과거의 부정적 사건으로부터 고통받은 경험. 이렇게 해석하면은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suffering through 이렇게 한 경험을 가진다라고 보고를 했다. 자, 어떤 사람들이었어?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다라고 얘기를 했네. 그죠? 그래서 주제의식에 들어간 부분. 그리고 they also reported worrying more and enduring more things that caused them stress. 자, 이거는 주원이가 한번 해볼까? 이건 또한 보고 있다. 보고했다, 뭐 응답했다, 보고했다. 걱정 많은 잘 가. 잘 가. 많은 걱정 요거 한번 볼까? 이거 end 어떻게 병렬 같아? 보고를 한 거야, 그치? 네. 뭘 보고 했을까? 한 단어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렇게를 목적으로 보고 여기가 end 병렬 첫 번째, 여기가 end 병렬 두 번째. 이렇게 왔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그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들을 그 걱정하고 더 견딘다고 보고 있다. 그치. 이렇게 보면 되겠네. 구조 좀 특이하게 왔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를 올소로 잡아야 돼. 그래서 올소로 잡아서 얘가 지금 뭐랑 뭐가 이어지는지를 보면은, 그지? 이게 4번이냐 5번이냐 고르는 게 조금 까다롭긴 했거든? 이거 맞췄어, 다? 잘 맞췄어?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also가 experience, 고통받는 경험, suffering through 이렇게 나왔던 것과 그리고 이제 things that cause them stress 요게 이제 고통에 대한 병렬로 이제 온 거니까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이제 뒤에서 on the other hand 나오고 these past experiences with suffering tended to reduce people's overall levels of happiness.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야?
반면에라고 하면서 뭐를 뒤집었냐면 앞에서는 고통에 좀 더 포커스가 갔다면 이제 on the other는 뒤집으면서 어떻게 된 거야? 얘네가 뭐랑 지금 관련이 있대. 그래서 past experiences with suffering. 그래서 고통받던 과거의 경험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사람들의 전체적인 행복 수치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on the other는 뒤집은 게 고통에 대한 얘기에서 뭔가 이제 역접해서 뭐 부정으로 바꿨다 이렇다라기보다는 내용적으로 사람들의 행복 수치를 낮췄구나 라는 내용으로 이제 뒤바뀌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on the other hand 하면서 어떻게 바뀐 거냐면 행복 수치가 뒤바뀌었고 행복 수치를 낮췄구나 라는 내용으로 뒤바뀐 다음에 얘가 지금 뭘로 이어지냐면 이 뒤에 보면은 lower feelings of happiness랑 이제 논리적으로 이어지니까 그지? 그래가지고 반대로 이러한 고통의 경험들은 고통받은 과거 경험은 사람들의 행복의 전체적인 레벨을 줄이는 그런 특징을 갖는데 성질을 갖는데 뒷문장이 지금 뭐야? 그래서 our sufferings then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우리의 고통은 seem to help to provide people 자 provide A with B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감각을 주냐면 that their lives are more meaningful 그들의 삶이 더 의미 있다라는 감각을 준다. 근데 이제 even if 심지어 이럴지라도 조금 더 강조가 들어가죠. 심지어 어떨지라도 이러한 사건들이 are associated with lower feelings of happiness. 행복의 더 낮은 감각과 감정과 관련이 있더라도 행복하지 않더라도, 그지? 행복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삶을 의미하게 만들어준다 해가지고 지금 좀 논리가 이렇게 지금 간다라고 보고 5번을 골라야 되는. 그래서 조금 이제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순서였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잘 기억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 내용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치? 자, 정리하고 마무리해봅시다. 여기 중간에 여기 on those is aspects 여기 한번 밑줄 검은색으로 한번 표시해보자. 얘네가 어디에 집중을 한 거냐면 이제 의미 있는 삶의 그런 측면들에 이제 집중을 한 건데 의미 있는 삶의 어떤 측면들이었냐면 이 밑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게 더 고통받은 경험들 이런 측면들 그리고 things that caused them stress 스트레스를 줬던 그런 부분에 집중을 좀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마지막 줄에다가 뭐 빨간색 표시해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주제 환원 행복의 수치를 낮추더라도 더 의미 있게 해준다. 뭐가? 우리의 고통이. 그죠? 자, 고통은 행복을 네, 괜찮습니다. 감소시키지만 삶의 의미를 증가시켜준다.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고통이 있더라도 삶의 의미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오늘 마무리.